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TV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통 인프라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은 서해안 시대이다. 국토 서부 핵심 감선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이 북쪽에 해당이 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집중으로 해서 다 알아볼 것이고, 문산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과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 하단에 있는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그리고 광명 이하에 있는 서부 핵심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에 대한, 그리고 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었을 때 수혜되는 그런 지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 토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토지 고르는 것은 최고의 방법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책 전문가 강의 등을 아무리 챙겨본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이 현실인데요. 숱한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특성상 일반인이 수많은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 선별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 그리고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입지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 그리고 가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이 개발이, 입지가 좋아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되는 땅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낭패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흔히 접할 수 있는 수도권 토지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의 토지를 고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게 되면 입지는 괜찮고 그리고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덜썩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인용 산지라든지 개발이 안 되는 땅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입지와 그리고 그 땅이 내재적으로 개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개발이 들어왔을 때 내 땅도, 그 땅도 개발이 되느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 당연히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보다 가치가 있고 고가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자, 수도권 주변의 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발 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면 100만원 이하짜리 땅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가격이 싸다라고 했을 때는 입지만 좋다고 해서 고른다라고 하면 낭패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입지와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선별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입지와 그리고 개발 가능한 땅 잘 모르겠으면 도시지역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시지역 토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지 그리고 개발 행위용이 개발가치 우수, 수요량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용도지역이 바로 도시지역 토지인 것입니다. 즉 좋은 입지와 도시지역 토지를 보는 것이 투자를 할 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땅을 선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방금 전에 그 서부 간선도로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익산까지,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통 시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차로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자금력 여러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구간인 서울 문산간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 문산간 구간은요,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구축되는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18년도 10월 기준 건설공사 36% 진행을 하였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2019년 357억 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월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즉 고양 JCT와 만나게 되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파주 JCT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북으로는 개성 문산 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남으로는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자면 총 연장 구간은 한 4차로에서 6차로 구간으로서 35.2km 구간입니다. 사업 구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이고 지선이 있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까지입니다. 총 투자비는 2조 2,941억 원이고 그 자금에는 민간 자금이 1조 669억 원, 국고가 1조 2,27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 2015년도 11월부터 2020년 11월 달에 총 60개월간 공사기간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출입시설로 보게 되면 12개소, IC 9개와 그리고 JCT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업 효과로 보게 되면 익산, 부여, 평택, 수원, 광명, 서울, 문산을 연결하는 국토 서부축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수요의 적극 대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파주에서 서울시까지의 통행 시간이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통일에 대비하고 장래, 서울, 개성, 평양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지도를 통해서, 지적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 파란 부분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요 부분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질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주 JCT가 바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주 JCT 인근에 바로 이 금촌동이 있고, 금촌동 이하에는 현재 교화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정지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파란 점선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2 통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일로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향하게 되는데, 왼쪽에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와 오른쪽에는 국도가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파주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파주 JCT와 올롱 IC, 그러니까 올롱 IC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현재 파주 LCD 단지가 있게 됩니다. 파주 LCD 단지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IC가 생김으로 해서 기업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는 3단 IC까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올롱 IC와 3단 IC는 도시적하고 인접해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기보다는 이 두 IC가 들어감으로 해서 바로 이 주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제2통일로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바로 이 도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왼쪽에 지금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파주 희망 프로젝트인데요. 백성리, 보감리 일대 375만 평방미터 해당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까지 202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총 들어갈 사업비는 한 1조 6천억 정도 소요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이 북부 쪽, 파주에서 보면은 이 북부 쪽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 제2 통일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업과 공단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향후에서는 문산에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평양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연접 지역으로서 그 어떤 관계 형성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지방에 개발이 많이 안 됐는데요. 그나마 이제 파주 쪽이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그 부동산 개발 정책을 보게 되면 여지까지는 화성과 평택 그리고 경기 남부 지방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북부 지방이 많이 소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 수도권에 보면은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장축에 해당되는 문산 이쪽 파주 쪽하고 경기도 양주 이 일대가 앞으로 향후에 북한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개발이 많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하단을 좀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금촌 IC 위쪽이고, 이번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고양 JCT, 그러니까 현재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현재 이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까지 그 사이에 바로 금촌 IC와 그리고 이제 설문 IC 그리고 이제는 사리연 IC가 새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왼쪽에 보면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고 바로 하단에 보게 되면 일산 신도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리연 IC 그리고 설문 IC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일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촌 IC와 바로 이 설문 IC는 바로 이 파주 운정 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획기적으로 도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시청이 들어가 있는 현재 가장 이 메인 도시권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금촌 IC가 생김으로 해서 파주시청 주변과 그리고 운정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촌 IC 주변에 있는 아직 개발이 덜 된 파주시청 주변의 주거지역을 선점하는 것 또한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단은 운정 신도시 이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는 사실은 이제 땅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가격적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파주시청 주변은 주변으로 해서 현재 구시가지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주거지가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거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하단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서울하고 이제 파주하고 가장 연접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고향 행신과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일산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땅이다, 그런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 방화대교에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현천 IC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어서 이제는 북으로 이제는 문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남부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릉 신도시와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남부에 있는 이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규 IC가 추진되는 이 지역에서 바로 백석동 이 구간까지 이제 지선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일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제3기 신도시가 교통의 호재를 보게 됨으로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일산 신도시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지선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전역에서 현재 고양선 6호선 연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일산 화곡역까지, 그리고 향후 나가서는 고양시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책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산 신도시가 좀 많이 소외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행신 IC
지금 현재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남부 지역 중에서 이 행신 IC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전철 역세권이 이제 3기 신도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행신 IC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시작이 되는 현재 지금 북로 JCT 그리고 현천 IC로부터 해서 문산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 이 지점에서 교통에 따른 이제 호재 지역들, 예상되는 지역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기 서북부 최초의 고속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 운정, 덕양, 창릉 일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로와 통일로 등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개성과 평양을 연결해줄 서부권 핵심 도로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서울 경기 북부권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력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그 북부지방의 현재 그 의정부 위쪽 까지 양주 일대까지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서울 문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서 이제는 광명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